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 선후배 의원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민덕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2030 자원해수시설 건립과 사업의 공정성, 투명성, 적합성과 소상공인을 위한 여수시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시정질의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2030 자원해수시설 건립 관련 사업입니다. 기존의 쓰레기 매립 방식이 도시화에 따른 인구 증가 및 침출수와 메탄가스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처리하는 데 한계에 다다르자 정부는 2003년까지 쓰레기 직매립 금지를 골자로 한 자원순환기본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폐기물 소각을 통해 전기와 열 에너지로 해소하고 남은 잔재물로 안전하게 처리하는 방식인 자원해수시설 건립을 추진하면서 환경정책, 시민건강, 재정건전성, 도시계획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안인 만큼 자원해수시설이 단지 소각만 하는 기능에 머무르지 않고 친환경 랜드마크이자 시민 편익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남시 유니온파크의 경우 소각장, 하수처리장, 음식물 처리장을 지화하고 지상에는 공원과 체육시설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들의 여가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이를 벤치마킹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지하형 환경기초시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시, 마포구, 경기도 고양시, 평택시, 광주시 등도 최신 기술을 접목한 친환경 설계로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해외 선진국의 경우 이러한 흐름은 더욱 명확합니다. 스웨덴은 폐기물의 99%를 에너지로 바꾸고 있고 일본 도쿄의 스미다 소각장은 도심 한가운데 위치하면서도 친환경적으로 설계되어 견학 명소이자 교육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자원해소시설은 기존의 쓰레기 매립장처럼 시민이 그리고 주민들의 기피 대상이 되는 혐오시설이 아닙니다. 환경과 도시 미래를 책임지는 기반시설입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약 2,500억 원을 들여 여수시가 추진하고 있는 2030 자원해수시설 건립 사업이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 안에서 책임감 있게 추진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먼저 몇 가지를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23년 9월 5일 민간투자제안서가 접수된 지 불과 한 달 만인 10월 12일 시정부는 민간투자 방식에 대한 시장님 방침을 받고 공공투자관리센터 피맥에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중대한 결정을 하는데 비공식적으로 시장님께 한 대면 보고 한두 차례를 제외하고는 공식 회의록, 검토 자료 등이 부존재하다는 것은 행정의 투명성 차원에서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보입니다. 둘째,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민간투자제안서 접수 사실조차 알리지 않은 채 현장 방문 없이 입지 타당성 보고서 평가 결과만으로 입지를 결정하기 위해 열렸던 회의는 위원들의 항의로 파행되었습니다. 심지어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는 소요되는 타당성 조사가 1개월 반 만에 평가 점수 결과를 제출한 것도 비상식적이며 시정부가 용역사가 해야 할 주민 의견 수렴까지 직접 대행했다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실토한 것은 행정의 독립성과 공정성까지 의심케 합니다. 인근 도시의 목포시와 비교해보면 이러한 졸속 행정의 문제점이 더욱 도드라집니다. 목포시는 자원해수시설 입지선정계획을 20년 3월 공고한 이후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4차례 정기회의를 진행했으며 시의회 의견 수렴을 위한 업무보고와 토론회 8차례, 주민 설명회 공청회 등 시민 의견 수렴도 4차례 이상 실시했습니다. 이러한 1년 7개월간의 수기 과정을 거쳐 21년 10월 최종 입지를 고시했습니다. 더 나아가 민간투자 제안이 피맥에서 적합성 판정을 받고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실시 설계까지 진행된 상황에서도 설치 방식에 대해 제기된 일부 의혹을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재정적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사업을 중단하고 오히려 시장이 주도의 TF를 구성하고 의회, 전문가, 시민과 함께 참여하는 재검토 과정을 통해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는 기간을 거쳐 결과적으로 모든 의혹을 해소한 후 작년 10월 24일에 착공식을 진행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자원해수시설을 추진하며 해당 입지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멈추거나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국제 심포지움을 열어 국내외 해외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는 장을 마련했고 끝장 토론까지 개최하면서 주민들과 직접 대화했고 자원해수시설이 친환경적인 미래 에너지 시설이자 시민에게 이익을 주는 그런 공간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또 설득했습니다. 이런 광주의 사례가 여수에 꼭 필요한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여수시가 할 일은 분명합니다. 지금이라도 시민과 함께 다시 고민하는 것입니다.
사업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면 바꿔야 하고 시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2003년 다른 지자체들이 향후 100년의 쓰레기 처리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자원 해소 시설을 자랑하며 선보일 때 우리 여수시가 시민들에게 그리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희망과 소망을 담아 시장님께 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민간투자 제안서 제출 관련 특정 후보지 정보 유출 문제입니다. 23년 9월 5일 제출된 민간투자 제안서는 입지로 3일동을 특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시 입지선정위원회가 최종 입지 결정을 위해 활동 중이었고 어느 지역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을 참작하여 공무원이 업체와 결탁하여 내부 정보를 사전에 공유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낳았던 것입니다. 특히 입지선정위원회 위원들에게는 제안서 접수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위원회의 기능을 와해시키고 시민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사안으로 입지선정위원회를 단지 절차적 요건으로만 활용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입지선정위원회 운영 시 정보 제공 누락 문제에 대해 시장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으며 향후 이와 같은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계시는지요. 덧붙여 본 사안은 검찰 수사에서는 무혐의로 종결되었으나 행정은 법적 무혐의 여부보다는 시민의 상식과 신뢰를 우선해야 하는 영역이기에 행정의 신뢰성 회복을 위해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민간 투자 방식으로 사업 방침을 결정한 것에 관한 사안입니다. 시정부에 따르면 민간 투자 방식 지침은 민간 투자 제안서가 접수된 이후 보고를 통해 시장님께서 결정하셨다고 하는데 다른 시가 1년, 길게는 2년까지 걸리는 추진 방침, 회의 기록, 시장 보고, 전문가 검토, 의회와의 상의, 시민 의견 성취를 어떻게 한 달 정도의 기간 안에 정하실 수 있었는지에 대한 시장님의 책임감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셋째, 민간 투자 제안서의 반려 가능성에 대한 고의적 회피 여부입니다.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 2항은 민간투자 제안서는 정책에 부합하지 않으면 반려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앞서 언급드렸듯이 당시 여수시는 자원해소시설 추진 방침조차 확정하지 않은 상태였고 정책 방향 또한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일 이내에 급히 받은 정무법무공단의 자문을 근거로 반려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제출기한 마지막 피맥에 제출한 것은 사실상 자동 수용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더욱이 시민의 요청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했던 환경복지위원회 의원에게 반려하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확인되지도 않은 거짓 내용을 근거로 제시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정부 법무공단의 동의를 얻어 시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문서를 여러 차례 검토한 결과 시정부가 충분히 반려를 고려할 수 있었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올해 2월 본 의원을 비롯해 문갑태, 강재현, 홍현숙, 이찬기, 강현태, 박영평, 이석주, 김채경 의원이 공동 주최한 자원해소시설 건립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론화 토론에 참석한 서한비 변호사는 민간투자사업 우선제안서 30일 내 반려 규정은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꼭 기한 내 제출하라는 뜻이 아니라 행정비용 낭비를 막고 명확한 방향성을 가진 제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불명확한 제안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100년 대계의 쓰레기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포기한 채 왜 민간이 제안한 사항을 그대로 따르려고 하는 수동적 행정을 자처하는 것입니까? 이러한 자세는 수많은 의혹을 남길 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여수시의 시장이자 법조인으로서 시장님께서는 민간투자 제안서 반려 여부 가능성 관련해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넷째, 입지 타당성 조사와 전략 환경 영향 평가의 추진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입지 타당성 조사는 관련 지역의 환경, 교통, 법적 규제, 주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이며 보통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됩니다. 특히 공공시설, 혐오시설 관련 조사는 주민 의견 수렴과 현장조사, 법적 검토를 포함하므로 단시간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지 타당성 영역 조사를 수행한 도화 엔지니어링은 계약 후 불과 1개월 반 만에 평가 점수를 제출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에서 의구심을 제시하자 시정부는 주민 의견 수렴의 경우 용역사 대신 해주었다고 실토하였습니다.
이는 용역비 집행의 타당성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는 행정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해치는 과잉 개입으로 지방계약법과 공공용역 지침에 따르면 용역 수행 기간은 계약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사, 분석, 보고서 작성을 수행해야 하고 발주 기간의 개입은 일정 범위를 넘으면 위법 소지가 생긴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략 환경 영향 평가는 사업의 입지 적합성 및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핵심 절차로 이를 완료하지 않은 채 피맥에 제출한 것은 명백한 행정적 절차 하자입니다. 이는 사전 타당성 확보라는 민간투자법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최근 2030 자원해소 건립 추진 현황은 환경부에 제출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요구가 탈락되어 다시 6월경 재신청할 예정으로 본 의원이 탈락한 사유를 묻자 본인들도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으며 이는 심각한 행정적 부재로 보여집니다. 이에 최종 입지 선정 여부와 예비 타당성 면제 제출을 이유로 시정부가 피맥에 민간 투자 제안서 검토 중단을 요청해 놓은 사안의 재개 또한 지연되는 중으로 투명성도 적합성도 전 여수 시민의 지지도 받지 못하는 민간 투자 제안서 하나에 모든 행정 절차와 일정이 맞추어지고 있는 현 상황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자원해소시설 건립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으십니까? 앞서 언급드린 타 지자체처럼 복합적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까? 단순 매립장의 대체 시설이 아닌 미래형 복합시설로 발전시킬 의향이나 계획이 있으십니까? 다음은 여수시 소상공인 정책 지원 현황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첫째, 소상공인 지원 예산 편성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의 긴 터널 이후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경제적 삼중고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여수시 주요 상권의 평균 공실률은 작년 대비 무려 15%나 상승했습니다. 특히 중앙동과 학동 등 중심 상권 지역의 공실률은 각각 18%, 20%를 넘었습니다. 폐업률 또한 최근 1년 사이 10% 증가했는데 이는 한 가정, 한 집안의 가장의 꿈이 산산조각나 공동체 위기까지 번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실제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여수시 내 소상공인의 부채 증가율은 전년 대비 30%를 기록하며 많은 소상공인들이 부채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처절한 현실 앞에 고군분투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여수시의 지원은 처참하기만 합니다. 25년 1차 추경 후 경제일자리과의 총 예산 259억 원 중 소상공인 지원에 배정된 예산은 불과 41억 원입니다. 여수시 전체 인구의 0.2% 수준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균 소상공인 지원 예술 비중인 0.3%에 미치지 못하는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경기도 성남시는 코로나19 이후 지역 상권 회복을 위해 전체 예산의 약 2%를 투입하며 상가 임대료 지원과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지원하였고 부산시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디지털 전환과 마케팅 교육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타 지자체와 단순 비교만으로도 여수시의 소상공인 지원 예산 편성이 지나치게 빈약하다는 것은 지역경제 회복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전략적 비전이 결여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한 이와 같은 예산 편성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며 여수시 경제의 뿌리 역할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향후 어떤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 지원 및 지원 방향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둘째, 소상공인 지원센터 설립입니다. 여수시가 소상공인에게 수년간 약속해왔던 소상공인 지원센터 설립은 여전히 표류 중입니다. 인근 순천시는 이미 2019년부터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소상공인 매출 증가, 평균 증가를 견인하고 있으며 광양시 역시 24년부터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을 시작하여 소상공인의 만족도를 크게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인구가 여수의 10분의 1 수준인 간진군조차 공공배달앱을 통한 매출 증가율 전남 1위라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반면 여수시는 여전히 예산 부담을 핑계 삼으며 구체적인 계획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수시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여수 상공회의소의 유휴 공간을 활용한 현실적 제안을 제시했을 때 경제일자리과에서 받아들여 예산 반영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과에서 이를 검토조차 하지 않는 태도는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중요성 인식을 떠나 공직자로서의 성실성에 대한 자질까지 의심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설립 지원 이유와 필요성 그리고 설립 이후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시장님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공배달앱 먹개비 활성화 방안입니다. 민간 배달앱의 경우 소상공인의 배달 건수 평균 2에서 9.7%의 중개 수수료와 추가 광고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에 열심히 팔아봤자 오히려 적자가 나는 구조가 만들어졌고, 이를 개선하고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는 사용 시 추가 부담금이 거의 없는 공공배달앱을 출시하였고, 우리 여수시도 전라남도 통합브랜드 먹개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배달앱이 마케팅과 사용자 편의성에 염두를 둔 기술 개발에 많은 돈을 투자하는 대형 민간 플랫폼에 밀려 활성화되지 않고 있어 여수시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재차 촉구하였으나 홍보 예산 단 4천만 원도 추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400만 원도 추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소상공인들이 나섰습니다. 지금 화면에 송출되고 있는 전단지는 소상공인들이 직접 예산을 투입해 만든 홍보 전단지입니다. 이러한 소상공인들의 자구적 노력으로 최근 먹개비 웹의 주문량이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민간 플랫폼에 절대 뒤지지 않는 공공배달앱을 만드는 것에 생각보다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다고 노력하고 찾아본다면 실제적 효과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정책의 확장성을 검토하지 않는 것은 공직자로서의 책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원도, 춘천시의 경우 기존의 공공배달앱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기업인 신한은행과 손을 잡고 상생 배달앱을 출시하였는데 15분형 3개월 만에 입점 업체들의 월 매출액이 3천만 원대에서 7억 원대로 증가하는 등 시장 소비자 그리고 소상공인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공공배달앱 정책이 다양한 변형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에 중대한 정책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며 지자체의 지원 의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줍니다. 앞서 언급드린 대로 여수시에서는 먹개비 홍보를 위한 400만 원의 예산도 편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공배달앱 정책 지원에 대한 시장님의 철학과 향후 지원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전담팀 신설입니다. 여수시에는 현재 3만여 개의 소상공인 사업체와 약 5만 명의 종사자가 있습니다. 얼핏 산출적으로 계산해도 지역경제 활동 인구의 약 30%가 소상공인과 연계되어 있지만 소상공인 업무 전담자는 중소기업팀에 단 한 명뿐이라는 현실은 소상공인에 대한 시정부의 무관심과 행정의 비효율성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전담부서를 별도로 신설했고, 이를 통해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민원시처럼 우리 여수시도 이제 말이 아닌 행동으로 권한과 책임이 명확히 부여된 전담팀을 신설해 지역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시장님, 5분 발언과 여러 의정 활동 중 소상공인 전담팀 신설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께서도 요청드린 바가 있습니다. 혹시 이를 인지하고 계시는지요? 인지하고 있으시다면 이와 관련된 어떤 지시를 내리셨고 향후 추진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